네, 안녕하십니까. 전사닷컴 박정현 편집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죠. 메타버스와 온라인 목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론을 딱 지어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게 이런 건가라고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앞으로 이후의 시대에 어떤 식으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고 목회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편안하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나 뭐 서로 이제 말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 제목은 메타버스와 온라인 목회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원래의 제목은 이겁니다. 사실은 몰라도 되는 메타버스와 여전히 관심 가져야 할 온라인 목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뭐 이렇게 쭉 있지만 전사닷컴 편집장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저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IT 관련된 일들도 우리 개신교 씬에서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뜬금없이 저런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몇 권의 책, 몇 권 되지도 않습니다. 불과 금년 초만 해도요, 책이 한 권밖에 없었는데 지금 좀 책이 여러 권 나왔죠. 한 권의 책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요것들을 한번 잘 각자의 생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메타버스 하면 생각나는 어떤 그 플랫폼들, 서비스 어떤 것들이 좀 생각나시나요? 네. 그 가장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스팟으로 합니다만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게임이 아닌 다른 다양한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플랫폼이 바로 요 게임인데 러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러블록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다들 이렇게 많이는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게임인지 해본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모 신학교에 가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강의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러블록스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들어본 분도 한 분이고 해본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게임 자체가 대상이 주된 타겟 혹은 유저층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했지만 그 엄청난 흥행의 대부분이 또 이제 미국에 제한되어 있고 물론 다른 해외의 많은 나라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희 아들도 하는 건 제가 몇 번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아무리 엄청난 열풍이어도 실제로 해보거나 실제로 본 적조차도 없는 게 현실인 거죠. 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소개할 그 네이버의 제페토라든가 또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정도만 아마 좀 화면이 익숙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지는 잘 모르고 항상 개념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끄덕거리고 지나가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러블록스는 사실은 그 설립된 지 한참 된 오래된 기업이에요. 2006년에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게임 회사 치고는 상당히 오래된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야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막 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게임의 어떤 환경이 가상 세계라던가 뭡니까 아바타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게임이 지금 뜨는 주요한 원인이 아니에요. 이 게임의 정말 중요한 지점은 사용자가 게임을 개발한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라고 하는 것은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러블록스 환경에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가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 과금 체계가 있어서 그걸 이용할 때 개발자가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가상의 환경 가운데에서 무언가 수익이 창출된다라는 점들이 새로운 것입니다. 현재 러블록스에 올라와서 서비스가 가능한 게임의 개수가 무려 5천만 개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제가 직접 플레이도 해보고, 예, 제가 즐거움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건데, 제가 게임을 하는 화면을 담아오진 않았고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사실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 걸렸을 때 혹시 영상이 드랍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마조마한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런 게임이구나. 이런 것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되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러블록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한 그런 게임입니다.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게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오징어가 하는 오징어 게임. 렛츠고 부! 됐다. 일단 모여 있습니다. 여기 일단 대기실은 똑같고요. 이 1분 13초 뒤에 제가 시작하나봐요. 근데 로블록스는 이렇게 시작해야지. 안녕하세요. 재원TV의 재원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의 오징어 게임 완성판인가? 아무튼 많이 나온 게 있다고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볼 자신 있다면 좋아요와 추천 꾹꾹 눌러주세요. This game is still in a 어쩌저쩌고 game are not pure complaint. 깜짝이야. 참고로 여러분들 스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시작한다. 여기 거기네. 첫 번째. 야, 여기가 인형 퀄리티나 이런 건 더 좋다. Welcome to Squid Game. This is the first of many games. 이거는 많은 게임 중 첫 번째입니다. Get to the other side and you will be safe. 알아, 살아남아라. 이 개새끼! 옆에 있는 사람 죽었어! 야, 인형 움직인다, 얼굴. 사수 죽어가. 자, 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직접 보셨다라면, 넷플릭스 통해서 오징어 게임 보셨다라면 굉장히 친숙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가장 첫 번째 했던 게임, 거기에 막 수용하는 시설에 있다가 옮겨져서 했던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그대로 재현을 했죠. 제가 직접 러블록스에 들어가서 게임을 몇 번 해봤는데 몇 가지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스퀴드 게임 하면은 나오는 종류가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개발자라고 할까요?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서 자기만의 게임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러블록스를 하고, 한 70-80%가 다 이 게임을 한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 이 게임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자라서, 이 게임을 개발해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블록스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유행되고, 지금 막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가상의 세계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게임을 누군가가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즐기고 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제페토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제페토는 2018년도에 네이버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얼굴 사진 뽀샤시하게 나오는 앱, 스노우라는 앱이 있잖아요. 그 스노우라는 앱을 만든 회사가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분사를 시켜버려서 네이버 Z라는 회사에서 이 제페토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은 이 플랫폼은 2019년에 한번 들어가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거냐면요. 앱을 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요. 사진 딱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이 나랑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바타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를 가지고 어딘가를 돌아다닐 수 있고, 또 그 아바타들이 있는 그 가상의 공간에 뭔가 내가 건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버튼 누르면 춤도 출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인데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엄청나게 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소통하고 만나고 게임을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게 전부인데 중요한 건 이건 뭐냐? 아바타를 꾸미거나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는 게 또 핵심입니다.
이 제페토라는 플랫폼에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제가 그때만 해도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한번 요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됐으니까 한번 내가 활용해 봐야겠다. 이용해 봐야겠다. 그래야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걸 해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무료로 주는 그 옷 중에서 이게 긴 망토처럼 생기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왕 무료로 하는 옷이니까 약간 성직자 냄새가 나는 옷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어떤 글들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상담이 필요한 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내가 이 제페토라는 데에 가서 내가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좀 들어주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내가 이렇게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 상담도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뭐 그런 생각 가지고 한번 이렇게 목회자스러운 느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공간을 돌아다니고 어떤 공간에서 뭘 해도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말을 걸어도 별로 답이 없어요. 그 당시에 처음엔 제가 왜 사람들이 이거 아직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근데 저기 사람 지나가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그 당시 한국 유저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페토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이용했던 그 이용 연령층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이 제페토도 역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일부 청년층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 가서 제가 또 강의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페토 이용해 보신 분 했는데 한 분만 이용을 해봤더라고요. 이거 이제 국내 서비스라 그러지 한 분은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페토가 무슨 뭐 메타버스다 또 러블록스가 메타버스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용을 해본 분은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 기성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용해본 층이 많지 않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MT라든가 과외 어떤 모임이라든가 혹은 수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두 번 이용은 해보지만 이걸 매일 들어가서 내가 즐기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피부에게 와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 하나 또 가볍게 보시고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제가 제페토에 대한 이야기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게임하다가 월 1,500만 원 벌게 된 20대. 아, 부럽다.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요즘 떠오르는 메타버스로 돈 버는 법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제페토 크리에이터 렌즈는 월 1,5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기술의 이름입니다. 너무 어렵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게임과 메타버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은 회사에서 만든 아바타 의상, 아이템만을 구매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의상이나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게임 캐릭터 옷을 디자인하고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 제페토 어플입니다. 이렇게 내 캐릭터에 맞는 옷을 코디할 수도 있고 게임에서 채팅으로 대화하듯이 제페토 안에서는 목소리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셀카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게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페토라는 나라 안에서 친구랑 직접 얼굴 보고 노는 게 아니라 내 아바타끼리 노는 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오늘은 제페토 안에 있는 의상을 만들어서 수익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요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요. 이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때 게임하고 지금 구별을 해주는데 요건 이제 뭐 사전적 정의인 건 아니고 이제 이 분이 이제 요거들을 직접 한번 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다 이런 건 아닌데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자유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우리가 했던 많은 게임들은 게임 회사에서 만들어준 아이템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쓸 수 있죠. 거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총으로 칠까요? 전쟁 게임 많으니까 총으로 치면 뭐 조금 나쁜 총, 좋은 총, 아주 좋은 총, 엄청 좋은 총 이렇게 막 단계들이 있고 더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돈을 내거나 아니면 막 돌아다니면서 그걸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 그 기타 외에 다른 것들도 내가 직접 그것들을 만들 수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다른 겁니다. 수익화라는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생태계가 있는데 이 생태계가 잘 성장할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생태계가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가, 네, 정당 모임이라든가, 또 대학교의 M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제 지인 목사님 중에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라고 또 이쪽 분야를 전공하고 또 연구하고 활동하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도 이제 메타처치라고 해서 제페토 안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이제 건축을 할 때 이게 사실 손이 많이 가요. 힘듭니다. 힘드니까 처음에 하시다가 이게 좀 이렇게 뭐 뜻대로 잘 안 되고 막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청을 주시고 용돈으로 하청을 주셨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막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거기 안에서 어떤 모임과 만남을 갖는 걸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선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상한 사람이 가서 돌아다닌다고 막 말을 걸어주거나 뭔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거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아마 오늘 소개한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게임 중에 하나일 건데요. 마인크래프트가 러블록스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지만 마인크래프트가 훨씬 더 잘 알려졌죠. 이 게임은 주로 이제 뭔가를 건축하고 만들고 뭐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는 거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 만드는 작업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게임 유튜버들이 또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됐고, 이 게임은 또 일종의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안에서 어떤 스토리들을 우리가 부여를 해서 거기서 나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게 또 재미있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인크래프트를 다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 게임에 대해서 찾다가 제가 최근에 저희 자녀가 저에게 소개를 해준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악구수의 게임 방송 보니까 구독자가 126만 명이네요. 엄청나죠? 네. 이런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 게임 유튜버예요. 게임 유튜버인데 본인을 이렇게 말 그림으로 이렇게 캐릭터로 항상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원숭이는 뭐냐면 침팬지잖아요. 침팬지. 근데 이 유튜버가 자신의 자신의 구독자들을 팬들을 팬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니네는 침팬지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아니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이 너무 길어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유학굿이라는 분이. 아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쇼핑몰을 한번 크게 지어서 거기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자, 홍보를 좀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재미있는 제안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하게 됩니다. 구독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쇼핑몰을 만들고 여기에 입점을 시키겠다. 그런데 이 입점한 가게들이 실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냥 건축물을 만들어 놓는 거지만, 내가 12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니 이게 한번 노출이 되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라도 많이 노출이 되겠냐. 그래서 한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한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자, 여기 우악굿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소상공인을 모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고 싶은 분들 모이세요 했는데, 이분들이 마인크래프트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자신의 그 구독자들, 자기와 함께 이 게임을 하고 즐기고 도와주는 구독자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뭐 엄청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몇만 원부터 많으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팬지들이 이 우악꽃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건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스토리인데 이게 1화부터 8화까지인가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거의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왁킹몰 건축 완성, 분양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집 되게 많은데 여기를 오피점 지지 100개 만들어? 나보다 못 만들면 안 돼. 부담감을 못 이기고 탈출한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만들라 그래? 지금 쉬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가만있어 보자. 지금 진짜 끝났네. 진짜 거의 끝났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입구가 좀 투박하게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입구들 다 지금 여기 입구를 투박하지 않게 해주실 머장님을 구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실버? 몇 명 필요해? 노예 필요할 때 그 말해주세요. 출발. 이제 수영장 개념들이 옆쪽 모여 있는 카페? 거죠. 아 여기는 에반네서님이 했었잖아. 여기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잘했네. 수영장 탈의실 끝난 거 아니었어? 겉에 입구 디자인 여기 아이언 한 명 보냅니다. 여기 주차장 가운데는 뭐 할지는 모르는 건가요 아직?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풀 깔고 이렇게? 그럼 못 하는 거네요 지금. 자기가 오늘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없지만 여기 모여 있는 이런 수십 명의 아 여기 사람들이 함께 여기 근데 모여서 뚫으면은 안 이 되고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큰 돈 되는 게 포를 뜬 다음에 다시 유리로 덮어놔야 재미와 된다. 즐거움을 나머지는 뭐 위해서 없나요? 이런 왁핑물 좀 것들을 부족한 거. 거기 또 나름대로의 나머지는 그러면은 다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우리 오늘 여기 딱 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이런 건축을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우악굿이라는 채널에서는 이분이 아파트도 짓고 뭐 다른 건축들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직접 이룰 수 없지만 이 가상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 여러 명과 함께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 구독자들, 이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각각의 가게 점포들의 모습을 제법 비슷하게 재현을 해놓고요. 거기서 물론 물건을 직접 사고 파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방송의 영상에 몇 번씩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실제로 이야기한 것들이 현실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만들려면요, 정말 수십 시간이 아마 각자 들었을 거예요. 뭐 10시간은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즐기려고. 이걸 가지고 무슨 사회를 변혁하겠다, 뭐 정말로 소상공인들에게 막 큰 도움,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면서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쇼핑몰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자기들도 즐거워하는 거죠.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 세 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를 조금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메타는 초월, 뭐 넘어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벌스는 우리 뭐 유니버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벌스는 세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원래 의미는 초월하는 세계, 초월적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세계를 초월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현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생과 잘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존재할 때 우리가 그걸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계는 지금 우리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초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세계의 그 유한함을 초월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특별히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따가 우리 영화 예고편 하나 볼 건데 그 예고편에서도 보시면 각자가 처해 있는 각각의 집, 자기의 공간은 참 초라한데 화려하고 멋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로 소통하고 놀고 대화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이 물리적인 공간들을 우리가 넘어섰을 때 갖게 되는 어떤 장점들이 있죠. 근데 이 장점들이 보통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장,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면 엄청난 크기고 엄청난 양이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하면 막 몇만 명이 아마 수용돼서 거기서 동시에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에서는 그 몇만 명도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동시에 어떤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가 가진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 공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어차피 서버만 많이 늘려놓으면 되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연을 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많은 돈들이 거기에서 모일 수가 있겠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기업하는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과 사물과 공간 등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고 수집되는 또 이것 공유되는 초연결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초연결 사회는 사실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 2020년 9월 달쯤인가 사실은 이제 그 하드웨어 제조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이 메타버스와 자신들의 어떤 그 하드웨어의 우수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초연결 사회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처음 개념이 등장한 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90년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죠. 유비쿼터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가리켰었고 그 유비쿼터스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럼 이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물들이 인터넷 통신이 돼야 되고 사물들이 정보를 가지고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IoT라는 개념들이 그때 막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IoT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자, 이 초연결 사회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기계와 기계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기계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커맨드를 입력하면 기계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이 초연결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알아서 우리가 그 따로 뭘 해라 말라 명령하지 않아도 혹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체크하고 있다가 그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을 작동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연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연결되어 있죠. 살아가는 세상도 연결되어 있고 가상의 세계에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러한 연결이 이쪽 현생과 메타버스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죠. 이제 뭐 슈밥 아저씨 얘기도 나오고 이제 막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메타버스라는 이 이슈가 모든 이슈들을 삼켜버리고 있는데 이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IT가 발전하면서 정보와 서비스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간은 뭐냐면 끊김이 없는 연결성에 있다. 이런 거. 여기 이제 끊임이라고 제가 좀 잘못 표현했는데 끊김이 없는 심리스한 연결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공유 경제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내가 혼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합리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제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 특히 어떤 것들이 정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만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공유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가치의 정보가 거기서 나온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온라인 교회라는 것들이 사실 오래된 개념이죠.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교회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교회가 있을 거예요. 모르시겠다고요?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전인 것 같기도 하고 PC통신이라는 게 있었죠. 설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제가 속해 있는 교회는 나우누리의 어떤 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저희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 모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이제 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임지기를 시삽이라고 불렀어요. 시삽들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 실명 아니잖아요. 아이디를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했죠. 제 지금 아이디를 쓴 모든 아이디가 다 스토큐스라는 아이디인데요. 이게 이제 도쿄 앞뒤에 S를 붙인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때 만든 그 아이디 가상에 난 거죠.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아이덴티티인 그
스토큐스라는 아이디를 전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디로 서로 만나고 소통하면서 거기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지내는 것들을 우리 PC통신 시절에도 경험을 했잖아요. 거기도 엄연히 온라인 교회였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영상과 음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거기가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값어치 있게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온라인 교회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 PC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모뎀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모뎀. 연결하면 삐 이런 전화 거는 소리가 팩스 소리 비슷한 게 막 들렸었죠. 그리고 접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 전화가 안 돼. 엄마가 왜 너 전화 자꾸 안 되니? 너 그것 좀 그만 좀 하라고 막 말씀하실 정도로 아마 그 당시에 다들 열심히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당시에 그 세계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전화선이라는 걸, 모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은 되는데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뭘 통해야 돼요? 전화선을. 그러니까 전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클럽하우스라는 서비스가 최근에 이제 출시를 해서 많은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유명 인사 마케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등장하기도 했고, 뭐 세계 그 정재계 유명 인사들,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 클럽하우스라는 플랫폼에 등장을 해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플랫폼들은요, 매일 유튜브다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듣기만 하고 댓글만 다는 건데 거기는 일론 머스크와 누군가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죠. 한국에 이 클럽하우스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게 금년도 이제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곧바로 따라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유명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모 정치인과 직접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요. 영화 배우, 거기 그 당시에 공효진 씨도 그 클럽하우스에 잠깐 들어왔었습니다. 노홍철 씨도 몇 번 왔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 클럽하우스에 가끔씩 오는 쌈디, 유명한 그 가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직접 전화 통화하듯이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거기서 나누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클럽하우스는 당시에 모뎀을 통해서 접속을 했던 이 PC 통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클럽하우스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스마트폰은 우리한테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익숙한 거잖아요. 우리 항상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거기에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사실 클럽하우스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이 사람과 직접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 IT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모 대표님도 클럽하우스에서 만났고 클럽하우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제로 현생에서 몇 번 만나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클럽하우스가 생긴 이후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겼던 일은 뭐냐면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모여서 IT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또 여러 가지 그 조직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회사 하나 만드는 게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뭐냐? 회사를 만드는 걸로 사기를 치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일들이 거기에서 실제 우리 현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서 이 클럽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음성을 통해서 하다 보니 언제 다른 일을 하면서라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 클럽하우스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생생한 내 경험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얘기하든 현재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메타버스 중에 가장 메타버스의 원래 개념에 가까운 건 저는 클럽하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심리스한 연결성, 끊김이 없는 그 연결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온라인 교회라는 게 우리 교회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임. 우리 교회만의 어떤 공간. 그러나 이제 클럽하우스라든가 뭐 제페토라든가 다른 곳에서 교회들이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여 있는 곳에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긴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뒤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어떤 개념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김모 박사님이 메타버스에 대한 책을 처음 썼죠. 거기에 이제 그 메타버스를 4가지 종류로 구별을 해서 거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개념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개념 말고 또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러블럭스의 대표가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한 8가지의 정의가 있는데요. 그 정의를 또 국내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정지훈 박사께서 이 내용을 3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3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메타버스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덴티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내가 아닌 또 다른 나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의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아바타라든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디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가 그 세계에 존재를 해야 우리는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또 다른 나와 나가 만나서 지낼 수 있는 어떤 세계가 필요한데 이 세계는 그냥 단순히 어떤 뭐 공간만 주어지고 어떤 환경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만 작동하는 룰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이 세계를 총괄하는 어떤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클럽하우스 같은 데에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해보니까 이 클럽하우스는 상당히 젠틀해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유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요. 격식을 차리고요. 또 원래 클럽하우스에서 만들어 놓은 룰이 따로 아주 최소한의 룰들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이 클럽하우스 크리에이터들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룰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또 여기에서만 먹히는 또 새로운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와 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세계관이 꼭 필요하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이죠. 자유도가 있어야 된다. 사용자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게임으로 치면 정해져 있는 코스를 가서 정해져 있는 적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정해져 있는 엔딩을 이루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있어야 되고 그 자유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 메타버스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보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누릴 수 있어야 유저들이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한다. 그런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말고 이 자유도와 경험 말고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으로 꼽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의 구성원으로 갖춰야 되는 시민의식이 이 자유도에 포함이 됩니다. 자유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민의식이 있어서 이곳에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주면서 여기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의식이 자유도의 범위가 이 안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해왔어요. 그런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물리적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상식을 뛰어넘고 윤리와 도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 아까 보셨죠? 마인크래프트 사람이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사람이 막 어떤 행동, 신기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자연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떤 자연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엔 죽음이 없어요. 물론
현생과 메타버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현생의 나가 죽으면 여기에 있는 내 그 가상의 나를 더 이상 내가 직접 활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지불한 크레딧이 있으면 그 크레딧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가상의 나는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돈 안 내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페이스북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슬픈 얘기긴 하지만 제가 그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제 또래에 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간 그 젊은 그 이제 여성도 분이 계신데 저희랑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암으로 일찍 세상을 뜨셨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지금은 아닙니다만 뭐 십몇 년 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그분의 기일만 되면 그분의 담벼락에다가 제가 인사말을 남기거나 댓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분이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실제 나는 없어도 가상의 나는 거기에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은 자연법칙을 초월합니다. 병이 없어요. 메타버스에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질병이 있으면 어때요? 죽이고 새로 하면 되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오락실이라고 하죠. 아케이드 게임장 가면은 막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컨티뉴 깜빡깜빡하면 그 사이에 돈 넣으면 돼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세계관 세팅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여긴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습니다. 수고로움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 게임 머니만 있으면 돼요. 게임 머니만 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상식이 파괴됩니다. 이 메타버스 세계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메타버스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중요한 모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모입니다. 반모. 들어보셨나요? 반모는 반말 모드를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까지 왜 격식을 차려야 돼? 우리는 다 평등한 존재야라는 의미에서 반말로 이야기하는 반말 모드, 반모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랑 관련된 이슈로 방을 개설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종현이야. 이렇게 했더니 왜냐면 반모니까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청년분이었거든요. 안녕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쑥스러워하고 어색했는데 또 금방 또 풀리더라고요. 이 반모가 기본적인 곳이니까.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떻게 어른하고 말씀할 때 나이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아니면 모르는 낯선 사람하고 얘기할 때 누가 반말을 씁니까? 근데 거기는 평어를 쓰는 게 기본적인 그런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 거기선 우리 지금의 가치와 다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한 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는 여러 명의 여자친구가 있다. 전 들은 얘기라서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 그곳에서는 파괴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 없잖아요. 게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찌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상의 세계에서는 현실과 다르게 이루어진다. 가치 판단이 뒤집어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현실의 세계와 있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삶과 있다 있는 것처럼 분명히 현실의 세계와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리스하죠. 아주 끊김이 없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가상의 세계인데 이게 현실과 별개인 듯 하면서 별개가 아니고 또 이게 현실과 이어지는 듯 하면서 또 따로인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지점들이 생긴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냥 게임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이렇게 돈 번다니까 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과 있다 있고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만 메타버스를 정의해보면 가상의 세계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구현된 개인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것이 메타버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3시가 되겠네요. 3시부터는 메타버스는 정말 새로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